그래서 이렇게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그냥 보험을 들 거면 그냥 보장성 보험으로 맞습니다. 그냥 들어버려라.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네. 그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실 때 네. 좀 일반인 분들이 네. 일반적인 대중적인 분들이 좀 보험을 들 때 큰 네. 틀을 좀 잡아주시긴 했는데 네. 좀 많이 하는 뭐 실수나 음. 좀 목격하시는 그런 잘못된 점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일 큰 실수는 네. 제가 보기에는 보험료를 너무 과하게 잡으세요. 그게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식적인 여러 지표에서 나오고 있는데 보험은 말이죠. 무조건 장기적인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요즘 보험을 30년으로 줄었다고 표현했지 불과 5년, 10년 전까지도 다 장기, 저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아니면 100세까지. 그럼 이 보험의 특징은 최소 20년은 내야지 일단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돈을 꾸준히 내야 그 돈이 쭉 빠지면서 나를 죽을 때까지 보장하는 건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10년 동안 저희는 유지율이라고 하는데 이 보험을 보통 10년을 내고 계신 분의 비율이요. 네. 한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무슨 말이냐면 보험 가입할 때 일단 20년 동안 내기로 약속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20년 내는 건커녕 절반 정도까지 끌어온 사람이 30%밖에 없어요. 저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돈 급할 땐 보험부터 해지한다고. 보험을 그러니까 10년 이상 유지할 수도 없는데 이미 70%는 그냥 해지해버리신 거예요. 나는 원래 굳이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는 거였는데 앞에 한 20년 내기로 약속했는데 10년도 안 돼서 70%가 사라져버린 거죠. 네. 우리 그래서 보험하면서 제일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한 게 뭡니까? 해지하려고 봤더니 내가 낸 돈에 몇 푼 못 받아. 보험은 기본적으로 장기를 약속한 상품이라 해지를 하게 되면은 해지 환급금이 작을 수밖에 없게 약속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의 첫 번째 답을 드리자면 보험은 무조건 20년은 내겠다는 생각으로 부담 없는 금액으로만 가셔야 돼요. 제가 5에서 7만 원 얘기한 것도 그 정도는 부담 없으니까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당장 그 앞에 10자만 붙어도 15만 원, 17만 원만 돼도 저도 부담되거든요. 똑같이 다. 처음에 그 보험을 들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네. 그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네.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네. 초반에 네. 대표님께서 네. 지금 우선은 만약에 7만 원 정도라고 잡는다고 하면은요. 네. 이게 1년 하면 한 100만 원 되는 건가요? 7 곱하기 12 하면은 그렇습니다. 84만 원이네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처음에 네.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게 1,600만 원을 내고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거 무슨 말이냐면. 네.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네. 이건 그냥 지표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 네. 국가에 내는 거 말고 사보험사에 1년에 220조를 내고 계세요. 네. 네. 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미 내고 있는 보험료가 네. 우리나라에는 생명보험사 삼성생명을 필두로 24개가 있고요. 삼성화재를 필두로 손해보험사가 16개가 있어요. 40개의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가 220조예요. 220조라는 돈을 5천만 명으로 그냥 나누시면 5,200만 명으로. 그럼 1인당 400만 원이 되겠죠? 네. 1년에. 그 얘기인 거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4인 가족은 보험사에 1,600만 원을 내고 있다. 아, 대표님께서 내시는 게 아니라. 평균. 아, 네. 네. 평균. 아, 평균적으로.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거의 분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네. 다시 한번 이 보험 약관 빼고 네. 뭐 들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 국민이 1인당 400만 원씩 내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한 사람당 1인당 뭐 예를 들면 한 30만 원씩은 보험사에 지금 다 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구나. 제가 그냥 보험 일을 이렇게 오래 했지만 저를 만나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 통장에 얼마 나가요? 한 30 나가나? 40 나가나? 다 이렇게 얘기해요. 몇십 나가나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정작 얼마를 어느 보험에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번 기본적인 부분을 물론 개인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신 거를 정리해보면 의무보험, 네.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네. 그리고 4대 보험. 네, 4대 보험. 4대 보험. 그거 하고 그다음에 실손의 약간의 특약. 네. 요 정도가 네. 가장 기본인 거네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의무보험은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20대 청년이면 차도 없고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4대 보험은 또 회사에서 내주니까. 내주니까. 그것도 필요 없죠. 결국에 이제 나를 위한 보험에만 관심을 가져라. 네. 그때 실손 의료비가 제일 중심이고 그래도 보험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진단비, 예. 수술비, 입원비. 입원비를 좀 세팅을 해야 네. 부담 없이. 그렇군요. 네. 대표님 태아보험. 네. 그거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역시 태아보험도 실손 의료비가 기본입니다. 애들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제 병원 갈지 모르고 언제 병원비를 많이 쓸지 모르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를 기본으로 깔고 네. 태아보험에서는 실손 의료비가 정말 기본이고요. 이건 이제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가 너무너무 아이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뱃속에 정말 영세인데 지금부터 얘를 100세짜리 상품으로 가입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12만 원, 14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그냥 합리적으로 얘는 그냥 딱 30년만 보장해 줄래. 그러면 요즘은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태아보험도 30세 만기를 많이 가입합니다. 요런 경우에는 이제 뭐 보험료가 제가 이 기준으로 할 땐 진짜 5만 원 이내로 하라고 많이 조언을 드립니다. 5만 원에는 실손 의료비가 한 절반이 들어가고요. 태아가 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애가 자라면서 이제 사실은 애들은 그렇게 암 내 심장으로 죽는 일은 별로 없어요. 소아암 같은 경우에만 이제 좀 발생하죠. 뇌나 심장으로 죽을 일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애들은 수술비나 입원비 쪽에서 언제 이렇게 깁스하거나 골절하거나 그럴지 모르니까 그런 걸 조금 깔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단, 수술, 입원이라는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태아보험은 네. 그래도 조금 덜라고 하는 주의이신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아보험은 5만 원 정도 이내로 꼭 하세요라고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네. 아까 이제 성인 같은 경우가 1년에 한 100만 원이라고 하고 네. 그러면은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다음에 자녀도 5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둘이 합쳐서 그러면 얼마냐? 1,200만 원이 되는 120만 원이 되는 건가요? 네. 120만 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략 4인 가족 기준에서 보험료는 기본적으로는 한 300에서 350?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년에. 보장성 보험으로 4인 가족에서 만약에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 300이라는 게 한 달에 한 25에서 30만 원이잖아요. 네. 굉장히 아주 파워풀하게 넣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사망담보를 뺐다고 얘기를 먼저 할게요. 네. 이 사망에 해당하는 게 보험료를 또 차지하는 게 좀 있어서 4인 가족에 한 300만 원 정도를 연보험료로 쓴다. 그건 아까 말한 국민 통계 대비해서도 4분의 1인데요? 굉장히 저렴하게 세팅한 거고 딱 필요한 것만 한 거죠. 그럼 그 정도는 한번 네.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 정도구나. 네. 금액이. 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걸 4분의 1 정도보다도 조금 더 못한 금액. 저는 사실 또 보험 일을 하다 보니까 보험을 그러니까요. 많이 들었어요. 예. 저희 집이야말로 1년에 딱 1,600만 원 쓰는 집이거든요. 저는 뭐 자동차 보험도 있고, 뭐 이게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꼭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아는 분들 보험을. 그러니까 저희 집이야말로 4인 가족이 1년에 1,600만 원 정도 쓰는 집이다. 실제로 쓰는 거예요? 네, 저는 보험료를 많이 내요. 네, 저는 여러 가지가 이제 이게 해지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있어요. 네. 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100 몇십만 원 초반으로 해서 1년에 1,600만 원 정도를 보험료를 쓰는 집이고요. 저같이 하지 마시라는 거죠. 평범한 분들은.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도 네. 될까요? 해주시죠. 네.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따로 이렇게 좀 해주셔도 좋은데 산정특례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암 걸리면요 95%는 국가에서 내줍니다. 치료비를. 처음 들어보시죠? 네. 네. 우리나라에선 사실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됐고 선진국이 된 게 암이 걸려서 내가 이렇게 절개해서 수술하고 한 뭐 보름 누워 있다가 보통은 암은 이렇습니다. 종합병원 같은 큰 데 가서 수술을 하고 보름 정도 누워 있다가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쓴 돈의 95%는 국가에서 내줘요. 네.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다 건강보험에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력이 안 되면 국가에서 들어주거든요.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정특례라고 해서 95%는 암에서 치명적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비를 내주고 있어요. 네. 암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뇌, 심장 얘기했잖아요. 뇌, 심장에서도 치명적 질병이 발생했을 때, 또 중증 화상,
또 막 난치병 이런 거 걸리면 국가에서 거의 90에서 100%는 내주고 있어요. 와.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요즘 말로 암이 걸려서 돈 없어서 암 치료 못 받는 세대는 아닌 거예요. 다만 이제 아까도 우리 암 했을 때 2천만 원, 3천만 원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네. 이런 거죠. 소득이 일단 끊기거든요. 암이 걸리면 아, 직장 그렇구나. 다니다가 뭐 이제 유급휴가를 유급휴가도 네. 한 뭐 3개월 하고 나서는 이제 무급으로 1년 정도 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소득이 끊기거나 아니면 암 치료를 좀 잘 받으려면 요양병원 같은 데 가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데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좀 좋은 치료, 좋은 약, 좋은 항암 약물 치료,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암보험을 통해서 뭐 2천, 3천만 원이 생기면 그걸로 치료를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증 진단 큰 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처리해주고 있다. 아, 그러니까 그게 2천, 3천이 그 치료비에 국한되는 게 아니군요. 사실 그걸 쓰는 건 어. 보통 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손의료비는 내가 쓴 돈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다른 오늘 말씀드린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는 그냥 나오는 돈이에요. 걸리면 나오고 수술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네. 아. 돈을 어떻게 쓰냐는 건 본인 자유입니다. 네. 와, 이거 되게 좋네요. 네. 아, 그래서 이 산전특례라는 게 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거랑 좀 통하는 것 같은데 너무 보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들면 안 되고 똑똑하게 좀 스마트하게 들 필요가 있다. 네. 안 걸리면 뭐 7천만 원 필요해, 1억 필요해. 아, 그건 너무- 사실은 약간 공포감 조장이라고 저는 마케팅일 수도 생각합니다. 있겠네요. 그게. 네. 네. 아, 그러면 대표님, 네. 이 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지금 그러면 그 보험업계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있으시다가 나와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예.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를 좀 소개를 좀 조금만 드리자면은 네. 저는 이제 완전 보험 전문인입니다. 대한민국 보험업계에서 컸고 자랐고 성장한.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보험업계에만 16년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미국의 보험 계리사 자격증 공부한 시간까지 하고 막 한 23년 보험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 보험인인데 오늘 웅달님의 가장 중요한 질문. 도대체 왜 나와서 이런 일을 하냐?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40개 보험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0개 보험사는 그냥 다 대기업이에요. 네. 삼성을 필두로 뭐 한화, 교보, 메리츠 다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는 큰 돈이 있으니까 보험회사를 하고 큰 돈을 움직이는 곳이죠. 근데 제가 어떤 그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보험을 너무 잘 만들고 싶고 계속 그냥 저 개인의 미션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보험은 저의 생각은 돌아가신 이름을 말하면 안 되지. 대기업 회장님은 보험이 필요 없으세요. 대기업 회장님은 돈도 많으시고 병원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보험은 진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게 저의 가장 기본 가치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더 없는 사람이 더 저렴하게 제가 오늘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한 얘기. 보험은 유지 가능한 만큼만 드세요가 사실은 부담 없이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보험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기업이라는 이 보험사 안에서는 제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 수가 없었고 근데 안타깝게도 보험이라는 거는 라이센스.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업은 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보험 상품을 고객한테 드리려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부담 없는 가격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드리려면 제가 보험회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보험회사 면허를 따서 이렇게 드려야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신 거예요? 예. 작년에 네. 법이 바뀌었어요. 네. 2021년 6월 9일에 보험업법이 바뀌어서 저와 같은 스타트업들도 보험회사를 세울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옛날에는 보험회사 세우려면 최소 자본금이 200억이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20억만 있어도 자본금 요건은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는 해야 되지만 10분의 1로 자본금 요건을 줄여줘서 정부의 금융위원회가 이제 국가의 기관인데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세울 사람을 손들라고 했고 제가 손을 들었고 저는 이렇게 해서 2년 정도 후에 보험사를 세우겠습니다. 라는 걸 정부와는 지금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우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실 수 있죠. 그러면은 2023년에 출시되시는 건가요? 아니 올해가 2022년이니까요. 내년까지는 준비를 해야 2024년 초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네. 그때는 진짜 그 보험 상품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가입해야 되겠네. 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계속 상품 만드시고, 그리고 네. 기존에 있던 그런 문제들, 그런 거 네. 계속 이제 파악하시고 더 개선하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보험을, 그냥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스타트업도 차렸지만, 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혁신이라는 거를 이제 이뤄내야죠. 그렇죠? 근데 시장의 혁신을 찾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어디서 돈을 많이 쓰고 있나부터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방송이 창업하시는 분들, 또 저처럼 저는 사실 누가 봐도 삼성 출신이고요. 그냥 대기업 출신이라 저처럼 대기업 출신의 40 넘은 사람이 창업을 하고 싶다. 전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는 편이에요. 예. 대기업에서 그렇게 단련된 사람이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편이고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신이 제일 잘하는 곳에서 또 제일 많은 어떻게 보면 활동, 고객들이 돈을 많이 쓰거나 고객이 많이 몰리는 곳을 꼭 공략하라는 이제 주의입니다. 오늘 보험 얘기 들으셨잖아요. 전 국민이 220조를 쓰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이미 시장이 큰 거죠. 이미 너무 큰 시장이죠. 근데 이곳에는 아직 그 혁신은 기존 보험사 말고는 혁신을 일으키는 플레이어가 별로 없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식을 좀 바라본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마이크로 프로텍트가 네. 기존 보험사랑 이렇게 봤을 때 네. 제품과 서비스는 당연히 더 좋을 거고 혁신성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그냥 딱 떠오르는 거는 네. 뭐 보험 설계사 분들 간에서 네. 뭐 좀 혁신이 있는다든지 네. 뭐 특별히 이렇게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있죠. 뭐 아니면은 뭐 투자를 로보 어드바이저가 하듯이 네. 뭔가 그런 식으로 뭐가 된다든지 혹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해서. 예, 제가 한번 저희 회사 네.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오늘 제가 실손의료비 강조를 많이 했죠? 네. 네. 실손의료비는 이미 전 국민의 3,500만 명이 계약을 했어요. 우리나라 5,200만 중에 거의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실비 없어. 근데 회사에서 들어준 사람이 한 400만 되세요. 실손의료비라는 보험은 이미 전 국민의 3,900만 명이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가진 첫 번째 혁신은 어디서 일으켰냐면, 이 많은 3,900만 명이 실비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정작 병원 갔다 오거나 약국 가서 돈 쓰고 보험금 청구 있지 않습니까? 네. 실손의료비는 이론적으로 자기가 병원, 약국에서 돈을 쓰시면 그 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게 원래 로직이에요. 네. 근데 실비 청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한 번도 안 한 사람. 음. 실손의료비는 대한민국에 도입된 지 한 15년쯤 됐거든요. 아. 15년 동안 실손의료비를 유지하면서 한 번도 청구 안 한 사람이 2천만 명, 한 절반쯤 됩니다. 그 병원에 가서 비용이 나왔는데 청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사실 병원 갔다 오면은 돈 쓰지 않습니까? 돈 쓰고 약국 가서 돈 쓰면 영수증을 보험사에 맞아요. 내기만 하면 이게 사실 금액이 얼마에 상관없이 보험사가 알아서 판단해요. 그래갖고 이거는 실비 청구됩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돈을 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병원 약국에서 영수증 갖고 오는 게 귀찮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굳이 이거 청구한다고 뭐 얼마 나와? 푼돈 아니야? 그래서 귀찮아서 안 하고 소액일 것 같아서 안 해서. 병원과 보험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과정이 그냥 2천만 명 정도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저는 그냥 아까 네. 혁신 모델은 어디서 찾았냐면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 고객님한테 이렇게 모바일로 그냥 3, 4분 만에 신청하시면 저희는 이 고객님의 3년 동안 쓴 약국과 병원의 기록을 다 보여드려요. 청구 대신 해드릴까요? 고객님들이 예스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청구해드리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보험을 잘 팔고 싶다보다는 마이크로 프로텍트라는 회사를 제가 왜 만들었냐면 아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의 혜택을 고객한테 더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청구라는 것도 고객이 보험금 받는 혜택이라고 봤거든요. 사실은 고객님들은 이러면서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고
고객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저희를 믿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이제 이 모델로 청구를 대신해드리고 보험 가입은 저희는 가장 뒤에 있습니다. 야, 근데 야, 니네들 괜찮네. 믿을만하네. 야, 나 좀 상담해줘. 나 좀 컨설팅 좀 해줘. 그러면 저희 마이크로 프로텍트라는 회사는 이 리턴즈라는 청구 서비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뒤에서 이제 고객님, 사실 저희는 그 과정의 데이터 회사인 거죠. 왜냐면 고객님들이 병원비 쓰신 거와 보험사 청구하는 거를 싹 가지고 정리해서 대신 보안을 철저하게 보내드리고 가지고 계신 보험과 고객님들의 동선에 맞춰서 필요한 보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이거 홍보만 잘 되면 대박 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냥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작년에 한 16만 명 정도가 그냥 본인들끼리 서로 카톡을 돌려서 아름아름 찾아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유료로 한 이용하신 분이 한 2만 5천 명 되시고요. 네. 올해는 무료로 바꿨습니다. 좀 더 이제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크게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아, 그러시군요. 네, 저희 회사의 서비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2024년에 네. 이제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고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도 가능은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험회사 면허가 이기 전까지는 보험을 파는 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보험회사 출신이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도 보험회사와의 굉장히 그 미묘한 선에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보험회사와 저는 파트너예요. 같이 갑니다. 저는 더 저렴하고 부담 없는 상품을 고객들한테 드려야 될 사람인 거고 보험회사들이야 더 비싼 걸 팔고 싶겠죠. 제가 보험회사 세울 때까지는 계속 고객한테 보험을 드리는 어떤 하나의 이제 또 공급자인 거죠. 근데 제가 면허를 내는 순간부터는 이제 진짜 내 상품을 정말 더 혁신적인 상품을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아, 진짜 회사의 이름처럼 되게 면밀하게 미세하게 다 네. 감지를 하시는 거네요. 네, 마이크로 프로텍트. 예,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이 마이크로 프로텍트를 만약에 좀 이용하고 싶고 네. 어떻게 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뭐 홈페이지가 있는 건가요? 아, 예. 네. 저희 서비스는 가장 간단하게는 마이크로 프로텍트는 그냥 홈페이지고요. 네이버 같은 데 가서 리턴즈라고 치시거나 네. 리턴즈 보험이라고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자막 같은 거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년치 의료비를 찾아드리는 그 서비스 자체가 리턴즈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냥 리턴즈라고 네이버에만 치셔도 바로 나옵니다. 아, 네. 네. 그 나중에 그 홍보 영상 같은 거 혹시 네. 있으시면 하나 네. 주시면 네. 영상 뒤에다가 네네. 한 뭐 1분 정도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 네. 정말 앞으로 이 보험업계에서 네. 혁신과 좋은 일들 네. 정말 많이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제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게 보험을 들고는 있는데 네. 사실 그냥 드는 거고 네. 또 그 한 다리 건너서 그냥 안에 아는 분 통해서 그냥 들은 것 뿐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하게 잘 모르고 그냥 그래도 이제 좀 아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제가 뭐 하고 하면 청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하긴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크게 좀 딱 잡혀주시니까 네. 뭔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네.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가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냥 웅달님 말씀이 우리 그 평범한 40대, 30, 40대, 50대까지 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다 이래요. 내가 지금 통장에서 몇십만 원씩 보험이 나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냥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 어느 보험사에 뭘 갖고 있는지조차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설계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이런 부분에서 이미 당신이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계시고요. 그걸 충분히 이용하세요라고 계속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회사에서 막 CEO 이런 분들이 막 인플루언서로 막 활동하면서 유튜브 같은 데 채널 등장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뭐 보험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CEO들이 보면 일론 머스크 같은 네. 스타일도 보면 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잖아요. 네. 앞으로 좀 그런 CEO가 돼주시면은 보험업계에서 네.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네. 웅달 책방의 구독자님들이 저는 사실 이제 막 작게 네. 제가 원래 프리라이언이라는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른 유튜브, 이름으로 네.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계속 보험과 아니면 또 스타트업 창업가로서 좀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드리는데 적어도 보험에 있어서는 야, 저 사람은 딱 보험회사 편도 아니고 고객 편 딱 사이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좀 계속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16년에서 조금 공부하는 시기까지 합치면 23년. 네. 와, 그 기간 이력을
듣고 네.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신뢰감이 네. 훨씬 많이 생기는 것 네,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네, 게 네. 혹시 이런 움직임이 네. 해외에도 있나요? 예,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또 이 주식 재테크 전문가들이시니까. 네. 핀테크라는 영역은 당연히 너무너무 큽니다. 네. 근데 핀테크에서 시작은 송금이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페이팔이 있었던 거고, 한국에서는 그 첫 주자가 토스였던 거죠. 핀테크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송금으로부터 해서 은행의 영역들을 파괴하고, 증권의 투자 영역으로 왔고, 마지막이 보험입니다. 원래 보통 보험 시장은 오늘 제가 계속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험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3대 금융이라고 했을 때, 은행 다음 주식하고 거의 비슷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 시장이 너무너무 큽니다. 와, 네. 네. 그리고 뭐 순이익 규모도 은행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증권사와 보험사들이 거의 비슷하거나 보험사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핀테크가 이렇게 지금 혁신을 계속 가고 있는데 보험이 가장 마지막이고요. 한국에서도 뭐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제가 진짜 저희랑 경쟁하는 한 몇 개 회사 없고요. 유니콘이라는 개수를 놓고 봐도 전 세계적으로 보험 쪽 유니콘은 한 12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그 자체가 혁신이 아직도 정말 갈 길이 무궁무진하고 그렇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보험사에 내는 돈이 한 7,300조쯤 됩니다.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군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중국을 포함한 저개발 국가가 한 1,400조고요.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이 한 5,800조 정도를 보험사에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는 그 시장이 보험사 시장이고 이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혁신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전 세계 핀테크 보험 쪽 유니콘인 회사들을 보면 저처럼 보험사 출신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도 사실 보험 스타트업이 몇 개 있지만 제가 거의 보니까 유일하게 보험사에서 완벽하게 진짜 보험의 밸류체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다 하시고. 네. 개발도 공부하지 않으셨네요. 예, 저의 제 뭐 영상 보니까. 네, 제 이력 중에 저는 아예 프로그래머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군대 안 가고 병역 특례라고. 야, 그렇구나. 저는 지금도 삼성화재에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사람이고 제가 만든 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발을 좀 아는 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네. 야, 이게 그 한국의 그 혁신 모델이 네. 또 그 IT 쪽도 많이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많이 보고 또 해외에서 페이스북도 만들어지고 맞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네. 그런 사례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저희는 이제 보험회사 그걸 하려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네. 또 되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혹시 네. 이 전반적으로 질문을 한번 다뤄본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더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내용이나 그런 것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이런 것도 좀 있으실까요? 혹시 뭐 투자 얘기를 조금만 해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저는 그 투자라는 관점에서 우리 여기 구독자님들이 재테크로서 본인의 투자하는 거 말고요. 투자 유치라는 관점의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삼성을 다니면서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근데 제가 창업을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전 세계 유동성 시장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떠돌아다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스타트업들한테 꽂히느냐를 바라봤거든요. 대표적으로 항상 이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작년 3분기 항상 분기 단위로 나오더라고요. 작년 3분기에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투자받은 금액이 180조입니다. 네. 1년에 한 600조 정도가 이미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한 10조 정도를 투자받았습니다. 이미 한국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네. 저는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한테 항상 제가 제일 많이 드린 얘기는 당신 돈으로 사업할 생각하지 마세요예요. 당신이 꼬깃꼬깃 모은 돈 1억, 2억, 3억 갖다가는 뭘 하고 싶어도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투자자가 당신의 첫 번째 고객이고 이 넘치는 돈을 가진 투자자들을 유입할 수 있을 모델을 정말 시장, 매출과 어떤 뭐 정말 그럴 만한 정말 쉽게 말하면 시장성이 있는 모델로 증명을 하시고 만드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항상 투자의 준비가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저도 마이크로 프로텍트라는 스타트업을 한 2년 정도 돼서 그렇게 지금까지 뭐 저희가 투자를 크게 일으킬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보험사 출신이면서 보험을 다 아는 친구가 저렇게 하겠대. 그리고 쟤는 보험사도 세우겠대. 저는 그냥 오로지 제 영역만 본 겁니다. 저는 토스처럼 은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보험 자체만도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라는 관점에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투자자와 완벽하게 매칭이 되고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으면 창업은 더 크게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 네. 대표님께서 그 보험과 또 투자 창업까지 네. 이렇게 두 가지 큰 맥락에서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실용적인 부분도 가져가시고 네. 또 제2의 인생이나 네.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러길 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오늘 한 네.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네.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마이크로 프로텍트의 권상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